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파혼을 했어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온 탓에 당연히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남녀 사이의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해요. 5년간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맞춰가며 결혼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실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껴져요. 다른 이유는 아니지만 제 부모님의 직업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셔야 했고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파운드를 택했고 그 결정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좀 더 일찍 끝내지 못하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줄까 걱정이 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5년간 비밀 연애를 했어요.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까 두렵기에 합의하에 비밀로 이어가기로 했죠. 제가 4살 연상이어서 좀 서두르긴 했지만 고졸이라서 명문대 출신인 남자친구보다는 월급도 적고 직급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외모도 준수해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제처럼 뚜렷한 매력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놀아주다가 차를 버리는 게 아닌가 의심도 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올해 집에서 미움받는 우리 새끼처럼 예뻐지는 것 같지 않아? 이전에 형과 동생에게만 표창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지저분한 어린 것만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자신감이 없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자기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진우 씨의 부모님은 이렇게 멋진 아들을 둬서 자랑스러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서 감겨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자격지심에 빠져서 사느라 나 자신을 업신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변화의 결단점을 했어요. 나 자신이 아니었으면 꿈조차 꾸지 못했을 거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 간단한 말 한마디로 남자친구는 용기를 얻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남진이 그 고백 덕분에 더 이상 남친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회사에서 꽤 인정받았던 남친은 2년 전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친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걱정이 많았어요. 안정된 직장을 떠나고 확실한 것 없이 확률에 기대를 둔다는 것은 무모한 일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저로서는 걱정밖에 할 수 없었죠. 남친과 사귀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자주 오갔어요. 홍기찬 딸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남친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결혼은 미루기로 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 사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셨나 봐요.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부모님이 결혼을 늦게 하셨고 또 애가 늦게 생겨서 아빠가 40이 넘은 나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아빠는 평생 고생만 하셨고 젊은 나이에 차고에서 사고를 당해 몸이 성치 않으셨어요. 사고로 다친 다리를 여잔 이절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 아빠를 29년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재밌게 깔보는 놀이용이라고 했어요. 어릴 적에는 저도 철이 없어서 그런 아빠가 부끄러웠고 아빠와 만나면 몸을 돌리며 숨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참 못된 딸이 어째서 불편한 다리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던 아빠는 구두 수선이를 배워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가니 구두빵을 차리셨어요. 전화국에서 일하던 엄마와 만난 곳도 바로 아빠의 구두빵이었죠. 출근길에 구두굽이 부러져서 난감해하던 엄마의 그 둘이 수선해주면서 이분은 연이 다 9~1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하신 거죠. 아빠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쉬시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일을 하시죠.
오랜 시간 동안 아빠는 좁은 공간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냄새 나는 구두를 만지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지금이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해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굿, 우주선만큼이나 구두 닦는 일도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아버지를 둔 탓에 저도 학교에서 딱사라고 놀림을 당했었고, 아이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야, 저 딱새 간다 라며 놀려 했어요. 그 말에 울기도 참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한때는 아버지께 구두방을 하지 말라고 시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놀린다고 구두방을 그만두면 망가진 구두는 누가 붙일까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필요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자랑스러운 걸 출근길에 구두 굽이 부러져 난감한 아가씨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의 뒤를 급도 갈아줄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솔직히 그때는 아빠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놀리론 게냐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였어요. 고졸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저는 이름 대신 경리로 불려졌어요. 그 발명은 저를 자신들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하찮은 직급으로 깔아놓는 심부름인 것 같았어요. 따분한 5층이었어요. 정작 경리가 없으면 자신들의 월급도 제때 정산받을 수 없고 회사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아닌 경리라고 부르는 직원들한테 당당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스스로 제 권리를 찾지 않으면 평소에 무시당하고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바로 제 남친이었어요. 그래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남친은 저보다 월급도 많고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일을 제게 물어보고 배우려고 했었죠. 그런 모습에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게 되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모욕을 당해서 살아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회사에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를 했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시간을 조절해가며 공부를 했다고는 했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시간을 쓸 수 없죠. 업무도 바쁘지만 회식도 자주 있기 때문에요. 회사를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압박으로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용기를 내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할 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이 남자친구가 낸 결정도 처음이었답니다.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라고 믿는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말했어요. 저의 믿음 덕분에 남자친구는 행동으로 도전할 수 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2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남자친구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합격에도 기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기뻤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와 달리, 약속과 달리 남자친구가 결혼을 망설이는 것이 더 이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남자친구는 쟤보다 나이도 학벌도 상당히 뛰어나다. 결혼에 대해선 남자들이 다소 서두를 수 있으나 제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 딸을 한들 바로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난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더 나은 학력을 가졌다고 해도 제 나이는 더 많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제게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움직이는 대신 여유롭게 시간을 갖자는 거죠. 형수분과도 채 수심을 풀지 않아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도 충분히 훌륭한 딸들을 가졌어요. 전 자기가 남의 비교를 받고 싶지 않으니 제 형수나 재수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원치 않아요. 제게는 자기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도 좀 더 안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중간에서 덜 곤란한 입장이 되겠죠. 그동안 한 번도 제 학력이나 제 것을 두고 문제 삼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이제가 나를 위한 가치가 구인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딘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의 말이 왠지 틀린 것만은 아니어서 분개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혼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남자친구의 말대로 절대로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더 이상 나에게는 독초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참기로 결심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와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갈 것으로 계획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급한 일이 생기면서요. 약속을 미루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껏한 화장을 지우고 친구를 불러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친구와 함께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팔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이 남자친구 아니니?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니 글쎄, 제 남자친구가 커피 전문점에서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지 뭐예요. 둘 사이에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는데 바로 소개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길 건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휴대폰 화면에서 제 이름을 보고 바로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자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이를 자가고 싶었는데 누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따지려 하는데 친구가 말렸어요. 이럴 때 더욱 강하게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너에게 질리게 될 수도 있거든. 친구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물러서기로 결심했지만 속으로는 암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전화를 해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제 뭐 했냐고 물으면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 갇혀 있었다. 고 거짓말을 했다는데요.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는데 오후에 잠깐 강아지를 몰래 만났어. 대학 동기인 누나가 쇼핑몰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물어볼 게 있다더라고 했더니 그때 빼고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지. 그 말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내 조바심 때문에 하마터면 괜한 사람을 잡을 뻔했다 싶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착을 퍼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남친이 다른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것만 봐도 이렇게 열이 나겠다 싶은 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남친에게 솔직히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했었나 봐. 난 단지 자기가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돼서 결혼을 미루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조바심 만나게 만든 세민에게 미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딸의 결혼을 고심하던 중이었지만 결국 즐거운 마음으로 수락해 주셨어요.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잠재적 시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는데 남자친구가 말했던 대로 잠재적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거만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형제와 나도 함께 있었는데 잠재적 시어머님들은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옷과 액세서리까지 전체적으로 명품 브랜드 제품들로 가득한 것이었죠. 제 어머니는 다시 정리를 하시다가 한숨을 한 번 쉬셨습니다. 잠재적 시아버지와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상당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눈을 내리깔고 우사무적으로 앉아 계시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주로 가사를 처리하시는 반면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에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고 아버지는 더 듣고자 하실 의사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들은 입술이 실룩거리며 웃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참고 서울로 떠나는 표정이어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자 친구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름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인정은 무슨 그 말보다 딱 세지 뭐. 예전에는 구두 닦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곤 했는데 그리고 많은 여자들 중에도 코작하는 분들이 있지만 집에 오랑이 데리고 와서 어째서 그리 기뻤다고 큰 소리야? 형수랑 재수씨 만나는 것은 민망하지도 않아. 난 또 얼마나 훌륭한 여자를 데려온다고. 주위에 그렇게 여자가 없었니? 너 정도면 꽤 고르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딱 세 딸이라는 기가 찬 분이어서 정말 어머니의 말로 해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그러시는 건 예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딱새가 무엇입니까? 내가 킬리 말했어. 딱새를 딱새라고 불러서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이 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리 싸가지 없게 말이야? 이봐요, 아가씨. 그쪽에 내 아들은 이러라고 시켰어요. 원래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닌데 그쪽 만나서 이상한 일이야 하고 말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겠어. 우선 오늘은 이제 집에 가야겠어. 듣고 싶은 얘기도 없을 것 같아서 얼굴을 더 이상 붉히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혀만 찹니다. 그전까지 시댁에서 이렇게 호의를 표사하는 일은 10분 동안 라운지에만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오던 중 드디어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기분이 착갈한 게 마치 딱따위가 구둣발에 눌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남자친구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것이 남자친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순간 남자친구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남자친구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시락을 들고 나가셨던 토요일에는 충돌을 회피했습니다. 그날은 어느새 흘러가고 어머니는 부을 정도로 눈이 붓고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셔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제서야 아버지도 운낀 나드로 돈 다발을 들고 앞을 내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야? 어머니와 다툰 거야? 어머니는 지금 소란을 피우고 울고 있어. 그러자 아버지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유학 중 보내줄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라고? 네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뭐든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인데 아버지가 부탁하는 게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안 간다면 안 되겠니? 어렵게 말하시면서도 눈시울을 붉혔고 그제야 얼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들린 돈 다발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돈 모양이었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돈 다발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말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를 안아 울기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이런 일을 겪게 했나요? 개종을 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한동안 아버지 품에 안기며 울고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네요.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의 구두 속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쁜 시모였어요. 아버지에게 혹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돈다발을 흩뿌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네 아버지를 보고 거지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랬대요. 이것을 먹고 사라져라며 네 아버지 얼굴에 돈다발을 뿌렸는데 부하가 통수를 치려던 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결혼은 내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야. 그래서 잘 들어봐. 나는 너를 그 집에 시집 보내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꼭 결혼하겠다고 하면 나도 너를 다시 받겠어. 엄마는 울적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날 밤 나는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돈다발을 들고 예비 시댁에 찾아갔어요.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소리쳤어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결혼하지 않아요. 돈다발을 들고 오는 짓은 안 하니까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인성을 보고서 결심했어요. 이런 단순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내게 너무 아깝다고요. 하지만 그건 그건이고 오늘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한 말씀은요. 짓은 확실하게 사과받아야겠어요.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사람 얼굴에 돈다발을 뿌리는 건 너무한 일이에요. 당신이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를 모욕한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3일 안에 내려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한 행동처럼 저희 집 앞에 나오신다면 맞서서 대비할 테니 당신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돈다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어도 당신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저는 집 앞에 돈다발을 뿌리고 왔으며 그날 일을 남자친구에게 정확히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수학 공부를 하던 남자친구는 한숨 소리를 내며 기분이 상하신 듯 했어요. 그 다음 날 남자친구는 제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려 했죠. 제 엄마 대신 정중히 사과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지만 결국 예비 시몬이 사과하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예고대로 예비 시모가 영어방에 와서 인격 모독으로 고소했어요. 소장이 집에 도착한 것을 예비 시모가 전화하고 얼마나 일관된 잘못이 자기의 것인지를 알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자리를 둬서 오히려 저를 고소 취하게 하라는 악담을 퍼붓고 사람들에게 뒤집어주겠다는 치졸한 협박까지 받았어요. 많은 녹취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협박죄도 추가되었어요. 곧 소장에 대한 또 다른 협박죄가 될 것입니다. 송금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한 셈이겠지. 제발 철저한 언어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예비어머니가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자는 죄까지 새로 추가 전화길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까지 이어졌던 중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복수극이 벌어졌지만 어쩌면 그게 뭐 그런가요? 아는 사람들은 외면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제 아빠와 예비어머니는 은행 VIP룸에서 좋은 식사를 즐기셨대요. 어느 날 아버지는 예전 군대 후임이 신들레라며 찾아왔는데 아들이 지금 은행 지점장이래요. 그 후임은 제 아버지를 아들이 일하는 은행의 지점으로 모셔다가 아들에게 인사를 시켰대요. 아들이 한창 말해줬는데 전 자신의 목숨을 월남전 때 구해준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다치신 다리 사고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시다가 후임병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치신 거였네요. 그때 목숨을 구한 후임병은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버지가 본청에 부상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더랍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면서 주소지를 알게 되셨거든요. 백발이 성한 후임병은 이제야 생명의 은인을 찾아 만나게 되어 아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마침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대출이 거절되어 어려움에 빠지게 된 예비 시모는 자금을 필요로 하여 아버지에게 의지하여 사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범한 실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도와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길거리에서 살아야 할 것이며 평생을 성심으로 돌보고 존중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은행장께서는 부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급한 마음으로 손을 떨며 이야기하며 외국의 사돈인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일이 아닌 우리 딸이 오랜 시간을 쌓아온 재산만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관계자로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당신과 같은 분을 돕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놓아주세요. 보조 시모는 뿌리치는 아빠의 바지 주머니를 잡으며 통장을 확인하고 갈구 은행 직원들에게 이끌려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몰래 투자했던 기획 부동산이 실패해서 크게 사기를 당했고 남편이 몰래 큰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아빠가 이야기해 주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통쾌했고 오랫동안 묵었던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아빠는 구두방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연세도 있고 상해 이용해서 연금도 받으셔서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전에 본청에 신청을 했다면 좀 더 일찍 생활이 안정될 수 있었을 텐데요. 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빠가 낸 지금이라도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다행스러운 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힘겹게 살아오신 아빠가 이제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그 후임병이라는 분의 소개로 좋은 사람도 만나셨는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도 이분이 따뜻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마음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 잘 챙기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연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언을 기대하고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